코인으로 소득을 많이 버신 분들이 아파트 취득을 해서 안전자산고에 담아두겠다,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됩니다. 코인은 2026년 12월 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소득으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소득은 0원으로 나와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말이 돼?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27년도부터 세금을 매기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요 세금을 다 이미 매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몇 억 단위로 맞으신 분들도 저는 만났어요. 20억을 만약에 미신고를 했다, 과태료가 4억 원입니다. 황당하죠. 왜냐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이름은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입니다. 주로 이제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자산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코인, 부동산 관련된 정책 관련돼서 좀 많이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과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뭐 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제 신사임당 같은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 투자 세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코인 투자자분들을 오히려 부동산 살 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코인으로 자산을 이제 벌었죠. 소득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좀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이제 주택, 고가 아파트일 때가 많으세요. 결국 이제 아파트 취득을 해서 나도 이제 안전자산고에 좀 담아두겠다,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왜냐면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왜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돼요? 코인으로 번 돈 그냥 이거 샀다고 하면 되지. 왜냐면 코인은 2026년 12월 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소득은 0원으로 나와요. 근데 코인으로 막 몇십억 벌었는데 소득은 0원으로 나오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말이 돼? 조사해봐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로는 시군구청이라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원에서 조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자금을 내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근데 코인으로 돈 번 게, 코인 하시는 분들, 저도 코인을 하니까 알고 있기는 한데, 이 코인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다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옮겼다가 이를 팔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트래킹해서 보고 자료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생각보다 이 제도적인 관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인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전문가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는 말하신 분이 없다고 이제 거의 장담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관점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 반응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는 코인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크죠. 왜냐? 세금을 언제부터 매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코인에서 계속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계속 코인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과세를 한다 그러면 26년 12월 말일자에 다 팔아버렸다가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점들을 모르시는데 오늘 말할 이 주제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내가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27년도부터 세금을 매기는 거지, 이미 나머지 부분은요 코인 관련해서 세금을 다 이미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모르세요. 코인은 당연히 세금 없지라고 너무 단순하게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작년에 신고를 안 해서 이 과태료를 몇 억 단위로 맞으신 분들도 저는 만났어요. 세무사님 이런 게 있었어요. 황당하네. 아니 나라가 좀 알려주던가. 문제는 이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가 과세로 편입되기 전에는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세의 위험이 엄청 커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이미 과거부터 과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묶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코인 세금과 관련한 내용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6월 달인데 6월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라 하시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1만 달러 재돌파했고, 한국 코인 투자자 중에서도요 1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22만 명입니다. 근데 코인 세금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되느냐, 해외 금융자산 계좌가 있으면 원래 매년
매월 말일마다 자 기준점을 2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1월 말, 2월 말, 3월 말 쭉 해서 12월 말까지 매월 말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근데 거기에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해요. 단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해외 금융자산 계좌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장담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이걸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와요.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국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는 인증받은 1억 원 이상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이 22만 명 되는데 그분들은 대상 아닙니다. 해외에만 포함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매월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신고하는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고 거주자면 누구냐면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건데 대부분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분들은 내가 해외 금융자산,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있으시면은 연락 오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이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인데 바이낸스 계좌가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 계좌에 어저께 있으셨던 분 한 13억 정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서를 이렇게 해드린 거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속칭 말하는 2세, 3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서 경제적 활동해요. 근데 그분은 미국 시스템도 익숙해요. 그래서 바이낸스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 계좌를 이분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국법인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내국법인도 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좌를 거의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래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에 대한 계좌도 이제 코인 만들 수 있는 계좌 풀릴 거예요. 그러면 내국법인도 5억 원 넘어가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발 인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고 기한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월 말일자 보유계좌 잔액이 5억이 넘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 표를 하나 국세청 보도자료인데 올려드릴게요. 이 표 한번 보시게 되면 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매 월말 기준이에요. 계좌가 그때 없었고 나는 계좌 5월 달에 만들었다? 5월 달 계산할 때 그때만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계좌를 해지했다? 그럼 해지했으면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써도 돼요. 결국 매월말 기준으로 아주 심플하게 초액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이미 5억 원이 넘었죠. 6억 원입니다. 5억 넘었으니까 이때 신고하면 된다? 안 되죠. 왜냐? 4월 달에 연중에서 가장 높은 9억 원이거든요. 그 달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6억 원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과태료가 10%입니다. 과소 신고하든 무신고하든 과태료가 10%나 돼요. 얼마 내야 돼요? 3억에 대해서 3천만 원 내야 돼요. 이게 끔찍한 게 뭐냐면 해외 이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가 23년 6월부터였어요. 근데 23년 6월 신고한 사람 제가 장담합니다.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법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고를 했었어요. 제가 그 신고한 금액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24년 6월이 됐었을 때 신고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거에도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 못 잡아낸다는데 24년 6월에 이제 신고 안 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미 내부에 세무조사 한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 몇백 명을 이미 추징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이미 몇백 명을 신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추징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과태료가 최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만약에 미신고를 했다. 그럼 얼마예요? 과태료가? 얼추 산술만 해도 4억 원입니다.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4억 원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댓글 다는 게 이제 그거예요. 콜드월렛에 넘겨놓으면 어차피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을 잡아내기 위해서 OECD 모든 국세청에서 칼프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다른 비거주자가 계좌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야, 우리 어떤 망에다가 신고를 하자. 서로 신고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 그걸 알게 될 거고 해외 금융계좌 있는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과태료 딱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황당하지만 몇 천만 원 맞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천 맞는 거예요. 왜냐? 5억 원 이상 계좌인데 신고 안 했으면 10%면 얼마입니까? 그냥 5천만 원 바로 맞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그냥 바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갔는데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다?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 가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제발 체크해라. 저에게 지금 전화 많이 오시는 분들의 문의가 그거예요. 매월 말일자를 그러면 체크를 해주냐?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 신고 문의 자체가 지금 엄청 많아요. 신고 문의가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거 다 체크한 다음에 5억 원 안 되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저희도 인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진 못해요. 직접적 체크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책에도 많이 기입을 해놨고 말 그대로 기준 환율에다가 그 당시에 가액으로 해야 돼요. 가끔은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유명한 코인이 아니면 가액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사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이게 상장되어 있는 곳
거기에 가액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임의로 갖고 와서 끌고 와서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세 군데인데 가격이 그럼 높은 걸 써야 되냐 낮은 걸 써야 되냐, 저는 보수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세관청 그거 높은 가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그게 낮은 금액으로 했었을 때 4억 9천인데 높은 가격으로 했었을 때는 5억 천이다. 갑자기 과태료 5,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매월 말일자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그 매월 말일자에 내가 얼마 갖고 있었는지 보유액에 대해서 미리 데이터를 제발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바이낸스 관련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이후부터만 데이터가 받아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1년치 거만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를 그 월말 잔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월말에 비트코인이 3개였는지 2개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결국은 그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거래 사고팔고 했더니 그럼 월말에 이 정도 있었겠네? 라고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속된 노가다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점 제발 말씀드려요. 그리고 24년 6월에 내가 이미 신고했다. 해외 금융계좌 포함해서요. 금융계좌랑 가상자산 계좌랑 채권이랑 전부 다 포함해서 5억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잔액 변동이 없다. 당연히 매년 신고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 잔액 변동이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죠. 환율 변동이 있는데 거의 유사할 수는 있어도 1원까지 똑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계좌가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예요. 여기 부부 2명에서 공동명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분이 50%다. 그러면은 각각 4억 원이 아니라 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씩 갖고 있다라고 봐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계좌까지 신고를 같이 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만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를 통해서 지갑을 만들었다. 근데 내가 말 그대로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이 해외 금융회사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 그대로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콜드월렛 신고 안 하는 게 추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칼프 시스템 도입돼서 과거 거 기록 보니까 얘 이 정도 금액 있었어. 자, 우리 이제 시스템 다 도입됐고 과거 거 이제 때려야지 라고 해서 몇 년 전 거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7년, 28년에는 전 세계적인 국세청들이 시스템망이 구축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과거에 못 걷었던 거 이번 참에 걷어야지. 한번 싹 긁어가지고 추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장 내년에 조사 안 나온다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은 오래 지날수록 좋아요, 사실은. 물론 이건 과태료기 때문에 가산세가 안 붙을 건데, 일반적인 세금은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과세제도가 도입이 확정이 되면요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바뀔 거예요. 왜 가산세? 원세금으로 바뀌냐? 세금으로 바뀌면요 과태료는 10%에 대해서 뭐 추가되는 금액이 일부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세금으로 바뀌면 거기다가는 마음껏 가산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한 가산세 10%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연마다 8, 9% 정도 돼요. 한 7년 있다가 걷는다. 그럼 가산세가 얼마죠? 70%예요. 가산세 다 합치면 80%.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갑자기 1억 원인데 거기에 가산세가 80% 붙어요. 그러면 1억 8천이 될 수도 있겠죠. 엄청 무섭게 바뀔 거고, 저는 그게 다른 제도들에서 그러게 해왔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는 이제 계속 제 채널에서 알려주고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발 이 신고를 놓치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Q&A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마지막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계좌에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냥 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결국 총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해외 금융 자산만 신고 대상이라는 거 참고해서 꼭 신고 기한 지키셔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